예, 두 번째는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예, 지금 갖고 있는 거, 요거는 AKG에서 나오는 C414 모델입니다. 약간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모델 얘기하면서 약간 생각나는 것은 저희 동아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음향을 하려면은 최소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제품이 나왔는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라. 좀 유명한 제품은 뭐 진짜 뭐 세부적으로 모르는 제품까지는 알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AK에서 C414 이것들은 음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주 이야기되는 마이크거든요. 요게 AKG 건 정도는 알아라 라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앰프도 그렇고 크라운 앰프가 됐건 뭐 여러 가지 앰프가 됐건 메이커들은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음향 관련된 잡지를 한번 사보세요. 저도 음향을 처음 하면서 약간 다른 얘기로 흘러가긴 하지만 음향을 하면서 음향 잡지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 알레니스가 뭔지도 모르고 뭐 베링거 디지코가 뭔지도 모르지만 음향을 계속 할 거라면 앞으로 나 평생 음향 할 거라면 음향 잡지 정도는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관련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업종에 관련된 잡지잖아요. 하나라도 구독을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추세, 현재 지금 새로운 장비가 뭐가 나오는지 거기 보면 광고 나오거든요. 장비 나왔던 거 이런 거 보셔야죠. 어찌됐건 요거는 이제 AKG의 굉장히 유명한 C414 모델이고요. 뭐 약간 옛날 구형 모델입니다. 특징 비쌉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거는 한 요즘 굉장히 많이 싸서 한 10얼마 되긴 하는데 이거는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예. 컨덴서 마이크 특징이 기본 어, 그 다이나믹 계열보다는 한 몇 배 일단 비싸고 시작을 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 다이나믹 마이크 영상도 몇 개 있는데 굉장히 작은 소리 여기서 이제 뭐 싹 긁는 소리 약간 좀 ASRM 이런 거 할 때 뭐 살짝 종이 약간 나풀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도 녹음이 될 정도로 민감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가 진동판이 실제 움직이는 것이 코일에 영향을 주는 걸로 소리를 전송했다면 여기는 자기부상 열차처럼 진동판 위에 다른 진동판이 있는데 전류를 살짝 흘려서 소리를 소리가 이제 그 전동판에 이제 닿았을 때 그 전류의 흐름을 소리로 바꿔준 역할을 합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리가 닿으면은 물결 약간 했을 때 그거를 반응해서 전류를 살짝 띄운 전동판에 소리가 반응하는 것을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감지해서 소리를 내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고가이기도 하고요. 단점은 충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떨어지면 주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컨덴서 마이크는 떨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거가 좀 세게 떨어졌다라면은 저게 살아 있을까? 만약에 고장났으면 저게 수리가 될까? 아니면 끝장났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다른 얘기로 저희가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의 최단점은 저희가 그 무대 크루가 좀 없습니다. 없는데 어, 가끔 가다가 어떤 공연할 때 소리가 좀 부족해서 이쪽 소리를 좀 보강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요. 근데 해결 방법은 컨덴서 마이크를 세우면 해결이 되는데 제가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도 컨덴서 마이크는 절대로 음향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실수로라도 그 마이크를 세워놨다가 잘못 차가지고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그냥 16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서로 그 어색해지는 그걸 망가뜨린 사람과 저랑 서로 어색해지는 문제이기도 하고 고장나면 골치 아파지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무대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그 스텝이 있지 않은 한 컨덴서 마이크를 무대에서 안 씁니다. 아니면 공중에서 내려오는 걸로 이런 그 서스펜션으로는 쓰더라도 안 하는데 그런 정도의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민감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 그 예민한 악기 소리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아니면 레코딩하기도 쓰고요. 팝필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잠깐 임시로 만든 거긴 하지만 이제 그 끈 같은 게 그 뭐냐 고무줄처럼 되어 있잖아요. 미세한 진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여기 굉장히 미세한 진동에도 반응을 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아까 전기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팬텀 파워라고 해가지고 추가 전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48V가 들어가긴 하는데 컨덴서 마이크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95% 정도는 48V를 써요. 근데 5% 뭐 128V나 특정 볼트를 쓰는 컨덴서 마이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그 특정 마이크에 맞는 팬텀 파워 전용 그 기계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 컨덴서 마이크의 경우는 48V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 틀린 거였죠. 왜냐? 컨덴서 마이크에는 48V 48V 만이라고 했나? 48V 전기로만 작동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함정 문제였어요. 컨덴서 마이크는 48V를 주로 사용하지만 그 외에 볼트도 사용한다. 라는 게 이제 원래 정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왜 기억하느냐? 저도 그때 틀렸어요. 왜냐면 음향을 하면서 그 128V짜리 컨덴서 마이크를 만져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만져본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함정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알아두세요. 그런 마이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가 다른 건데,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친구들한테. 다이나믹 마이크는 굉장히 싸다. 15만 원 정도 하고 이거는 150만 원 정도 한다. 10배 차이가 난다. 어떤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일까요? 제가 원하는 정답은 용도에 맞는 마이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큰 음압에 강하지만 이건 큰 음압을 못 받아들입니다. 영역으로 따지자면 이건 굉장히 세밀하고 이건 좀 큰 음압이라고 했을 때 세밀한 소리는 이게 잘 받아들이긴 하고 이건 잘 못 받아들여요. 하지만 큰 음압은 이게 받아들이고 이게 못 받아들입니다. 드럼 같은 경우도 마이킹을 해야 되는데 드럼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마이크는 가능하지만 컨덴서 마이크는 안 됩니다. 굉장히 세밀한 그 소리가 필요할 때 다이나믹 마이크는 약간 약하지만 이 마이크는 굉장히 세밀한 소리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도에 맞는 마이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다만 컨덴서 마이크가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지 엔지니어는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이크를 쓸 것인가, 어떤 용도의 마이크를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예. 어찌됐건 그 컨덴서 마이크랑 그 다이나믹 마이크 두 종류의 마이크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